5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입지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별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돈이 풀리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 재정에 고려해서 입지를 검토하는 걸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집을 산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냥 이름 지었습니다. 시장 선도형 민감형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빠르게 오르고 안 좋을 때는 급하게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빠르게 오르고 또 안 좋을 때는 떨어지고 이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되게 민감하게 빠르게 재건축하고 결합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주요 지역이 아닌 아파트들은요. 그 주요 지역을 나중에는 뒤따라갈 겁니다. 지금 똑같은 시기인데도 얘는 쭉 오르다가 지금 음마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상급지는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그냥 추춤한 걸 보이죠. 아직까지 뒤따라가기를 못한 겁니다. 못한 거고 그리고 어떤 건요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하락의 폭들은 있었지만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요 어떤 아파트는요 2022년, 2023년에 특히 2022, 2023년에 하락이 없었습니다. 하락이 없고 그냥 2022년도면 우리가 거래도 멸종장이었고 하락이 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그냥 가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다 다양하죠. 근데 이런 아파트는 하급지고 여기는 대형 평수고 여기는 지역 중에서는 서울 중에서는 하급지고 서울의 상급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5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내 재정에 고려해서 입지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정을 고려해서 입지를 검토할 때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불공평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일어납니다. 이 불공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재정에 맞게 어디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더 예민하고 더 빠르게 반응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상급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고가의 주택일수록 떨어지는 폭도 클 수는 있지만요. 올라가는 폭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남동 제가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조금 싸고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이것도 서울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상로 우선 같은 경우는 고가의 주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런 김천 코아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가격들이 조금의 하락이 없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진보하는 지역 혹은 상급지,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내 재정에 맞는 입지를 뭐 만약에 돈이 없다면 진보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돈이 많다면요 자산을 상급지에 인플레이션을 반응할 수 있도록 묻어놓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재정과 입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자산을 넣어놓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물건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한다는 건요. 그래서 내 재정 범위 내에서 인플레 반응을 잘하는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인플레는 집값의 상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부동산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 불가입니다.
이거는 대응하면서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뭐 지금 내가 예상해서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뭐 유럽 통화 위기라든지 IMF라든지 그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9.11 뭐 카드 대란 서브프라임 뭐 유럽 국가의 부채 위기 뭐 미중 무역 전쟁, 블랙시트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예상을 할 수 없는 범위였잖아요. 예상을 할 수 없는 범위였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적인 대응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세금과 대출에 대한 정책이 나와서 공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반응은 빨리 되지만요. 빨리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쪼은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나빠지면요. 정부 입장에서도 위험하거든요. 착공 인허가 물량은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집을 살 경우에 언제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값의 상수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면서 내 재정에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입지에 들어갈지를 고민해보는 부분으로 인플레이에 접근해야 됩니다. 경제는 상황별로 대응을 하고 시기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안 좋으면은 안 좋을 때 내가 집을 팔기는 어렵겠지만은 빠르게 싸게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주목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바라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지금 언론에서 뭔가를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공포가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서울 집값 내년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아니다. 뭐 고금리 압력의 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다. 내년에 물량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건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요. 뭐 고금리 압력은 내년에 저는 줄어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렇게 고금리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집값이 조금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방향성은 좀 알 수는 없지만요. 5년 이후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경제는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요.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없지만요.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이제 조금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몇 개가 좀 있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원래는 이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9억 미만 주택까지의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그 다음에 뭐 9억에서 15억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은 2027년까지, 그 다음에 15억 이상이 넘어가는 공동주택 2025년까지 이 90% 현실화를 달성시키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22년도 11월 달에 2040년까지 시세의 80%로 단계적으로 좀 완화해가지고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거를 그 윤석열 정부에서 80% 공시가 80%까지를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고 연구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는 문제가 많더라. 80%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한계가 있어서 오늘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개편을 할지 아니면은 이러한 로드맵에 대해서 90%에 대한 현실화 방향, 이 부분에 대한 80% 낮추는 방향, 이 부분에서 폐기를 할지의 가능성들을 동시에 열어놓고 이게 단기적으로 개정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공시지가가 뭐 이렇게 80% 현실화 80%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시가에 가깝게 공시 가격들을 현실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히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도 2년도에 문제가 됐던 게 급격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공시지가가 2022년도 상반기에까지는 엄청나게 높게 측정이 되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는 가격들이 둔화가 됐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보유세도 크게 올랐었잖아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서 공시지가에서 이제 세율들을 곱하고 뭐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고 하면서 세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건 세금이 엄청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율 구간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 올라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조세재정위원회 발제자였던 분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이게 개편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폐기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는 유력했던 게 2040년까지 현실화를 원래는 90%까지 맞춰놨던 것들을 80%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폐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놔두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게 좀 로드맵이 그 현실화의 로드맵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기준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이 좀 너무 예민한 게 90%까지 하면요. 진짜 큰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뭐 토지보상, 뭐 여러 가지 각각의 뭐 이제 세금 관련된 그다음에 준조세 관련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지 이상, 70가지 가까이의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칫 그냥 어설프게 기준을 잡았다간요.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거는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80%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재검토의 방향성이 조금 검토돼서 내년에 이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가 어떤 식으로 계획될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요.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유세의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세금 관련돼서 좀 방향성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5억 아파트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2.4억 집 한 채 중상층도 상속세 걱정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뭐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그 국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제 종합정책 질의에서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조금 과도합니다. 상속과 증여. 그래서 뭐 이 세금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속에 대한 부분들의 상속세들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고 포함되는 사람들도 세금들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OECD 38개국 중에서 일단은 14개의 국들이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고 근데 OECD 국가 중에서는 14개의 국가에서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 정서상 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저항들이 되게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조금은 완화적인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상속세가 50%거든요.
최대 50% 세율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 만약에 이 상속세 같은 경우가 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면요, 상속에만 끝나지 않고 증여도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하고 세구간들이 똑같거든요. 공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냥 두 개를 똑같은 평행성산에 놓아볼 때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유리하긴 한데 두 개는 같은 맥락입니다. 물려준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속세에 대한 완화책이 나오면 증여도 같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증여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부분들은 지금 신혼부부로 이제 새롭게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증여에 대한 공제 자체를 원래는 5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1억 5천까지는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증여에 대한 게 아마 이제 확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에만 제한을 했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전체 자녀한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공약 중에서 하나가 이런 증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까지 신혼부부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전체 자녀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상속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증여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비싼데, 예전에 좀 많이 진짜 비쌀 때는요, 우리가 이거를 상속세를 개정할 때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속세율이 90%였습니다. 1950년대 90%였다가 53년도에는 75%, 그 다음에 61년도에는 30% 떨어졌다가 다시 68년도에 70%, 75%. 근데 75%에 75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상속세율 자체가요, 80년대부터 낮추기 시작합니다. 67%, 그다음 82년도에 60%, 그다음에 89년도 55%, 그다음에 94년도에 50%, 그다음 96년도에 40% 이렇게 하다가 40%를 찍고 이제 97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최고 세율 구간이 50%였는데 그 2000년도 23년 전에 지정이 됐던 세율 구간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만큼 우리가 자산의 규모 자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에 대한 규모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율 구간들도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 변화가 있어야지 아까 전에 신문에서 본 것처럼 이런 15억 아파트 상속하면은 상속세가 2.4억, 그리고 이걸 내는 게 OECD 국가 중에서도 내는 사람의 수의 자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번에 정부에서 한번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들도 세금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증여까지도 연장해서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증여도 좀 안 좋게 된 것도 있죠. 이 올해부터 2월 과세 구간이 원래는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아쉽죠. 네, 아쉽지만은 일단은 세금의 방향성 완화가 되고, 더 긴 안목에서 볼 때는 더 짧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단기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빨리 풀려야지 이제 되는데, 그거는 총선 이후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방향은 세금 완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 공시지가의 로드맵에 대한 방향성을 보더라도 세금 완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세금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전부 다 세금의 완화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세금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무서워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